안녕하세요. 공지한 바와 같이 15원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문제는 명사 자리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the라는 정관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1번 문제는 TION으로 끝나는 명사형이죠. 그래서 계약서의 완성 시점에 S는 여기서 어떤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계약서의 완성 시점에 파티를 열 것이다. 근데 이번 문제는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TION으로 끝나는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명사형이 두 개형이 있습니다. application forms 하면 애플리케이션 폼스 할 때 애플리케이션은 신청서라는 뜻이지만 applicant라는 지원자라는 이것도 명사예요. 지원자라는 명사일도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applicant라는 지원자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명사형 고르시면 되죠. candidate은 지원자를 말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사 자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와야 됩니다. 근데 조동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에서 오답률이 좀 꽤 높았어요. 근데 조동사는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요. 동사 원형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동사 원형을 만약에 고를 수 없다면 일단 ed 붙은 건 분사죠. 그 다음 TION 붙은 건 일단 명사죠. ly 붙은 건 일단 부사죠. 그러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닌 것을 체크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complete는 이게 작성하다, 완성하다는 뜻인데 좀 헷갈리는 건 complete라는 뜻의 이 단어는 형용사랑 동사가 모두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형용사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또 A를 이렇게 체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단어는 형용사, 동사가 같을 수도 있고 명사형, 동사형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해서 그냥 눈치껏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아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요게 employee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형용사 절이죠. 자바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는 렉은 렉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경험이 부족한 ABC 회사 직원들은 may 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닝, 워크숍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참석하다라는 동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참석한다는 이 may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동사 형태일지라도 조동사 뒤에는 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EE나 ANC는 명사형 전미사죠. 자, 그래서 동사만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고르는 문제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support가 지지라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도 없고 뒤에 복수도 없습니다. 교재 48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나오는 가사한 불가사한 명사는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서 고를 수 있을 정도는 눈에 익혀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은 밑에 나와 있죠.
요건 셀 수 없는 명사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도 increase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음, 어, 자, 요걸 뺄게요. 부사구는 없어도 되니까. 문제 푸는데 아무런 자, 여러분도 문제 풀 때 문장이 너무 길다 싶으면 필요 없는 문장 체크 없애서 이렇게 체크해서 푸셔도 됩니다. Retail sales는 소매 판매를 말합니다. apparel은 옷이죠. 그러니까 의류가 되는 거고, 자, declined라는 게 감소하다라는 게 동사죠. 주어는 감소했습니다. after이라는 시간의 부사구 뒤에. 자, 그래서 이게 the price of materials니까 재료값의 인상, 재료값 인상의 재료값의 상당한 인상 후에 옷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료값 그 다음에 상당한 인상에서 여기서 상당한이라는 significant라는 건 형용사니까 없어도 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라는 부정관사 뒤에는 명사 자리를 묻는 문제인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외우지 않아도 이 문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가라는 게 문제에서 나왔죠. 얘를 지우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나왔다는 말은 셀 수 있는 명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에 s 붙인 건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얘는 분사죠. 명사가 아니죠. 자, 이건 자, 명사 똑같은 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는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또 헷갈리기 쉬운 게 increase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증가도 되고 증가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한 단어는 명사형, 동사형이 같을 수도 있고 형용사형, 동사형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는 너무나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어, 동사는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근데 명사로 쓰였는데 바르게 명사가 바르게 쓰여야 되겠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사와 부정관사, 관사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근데 부정관사가 이미 이렇게 문제에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블랭크에서 s만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A죠. 지시대명사의 특별한 용법이 있죠.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할 때는 명사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 규칙이 있죠.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할 때는 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that, those만 쓰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은 너의 광고와 EMP 로펌의 광고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광고는 이 회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대명사를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대명사를 바꾸는 게 그런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자, 너의 광고는 EMP 로펌의 광고와 비슷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영어에서는 너의 광고는 EMP 로펌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your advertisement가 단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가 단수면 뒤에 명사도 같이 단수를 써야 해서 답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your
advertisement라고 소유격 형태를 썼지만, 자, 여기서는 소유격이 이렇게 뒤에서 of 플러스 명사로 소유격을 쓰죠. 자, 여기서 of 명사 얘가 소유격이 됩니다. 대명사가 아닌 그냥 명사의 소유격은 of 플러스 명사로 만들죠. 그리고 해석은 뭐뭐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of the latest computer가 소유격이 됩니다. 뭐 앞에 나오는 screen이라는 명사의 소유격이 되는 거죠. 최신 컴퓨터의 screen은 previous 하면 이전이란 befor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의 스크린보다 15%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는 최신 컴퓨터의 스크린은 이전 모델의 스크린보다 15% 크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두 개를 말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전의 그것보다 크다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근데 명사가 복수니까 당연히 대명사도 복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수가 됩니다. 자, 9번, 10번 문제는 11번까지죠. 자, 9번, 10번, 11번 문제는 수량 형용사 자리를 묻는 문제인데 수량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오겠죠. 자, 수일치 문제인데 자, 9번 문제를 봅시다. each 혹은 every 혹은 another. 자, 이런 명사들은 뒤에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each 여기 나왔죠. 지원자를 의미할 때는 application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각각 각 지원자들은 타당한 운전 면허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일치 문제인데 수량 형용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A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조동사가 없고 그냥 동사가 나왔다면 동사까지 일치시켜줘야 되죠. 주어와 동사를 수일치시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has가 됩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없다면 has가 되는 거죠. 근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니까 have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문제도 new employees 이 employees라는 명사 앞에 붙는 수량 형용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employees라는 이 명사 앞에 형용사가 두 개가 왔네요. 하나, 두 개가 왔죠. 자, 그 회사는 작년부터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해 왔다. 직원이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량 형용사도 셀 수 있는 명사와 어울리는 수량 형용사를 골라야 합니다. 근데 little과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쓰이는 형용사죠. 그래서 아니고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한다고 했죠. 이미 복수 명사가 왔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도 동사가 지금 현재 시제인데 s가 없죠. 그러면 주어가 복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친절하게 그것까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이렇게 s가 나와 있죠.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량 형용사도 셀 수 있는 수량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every, each는 단수 명사가 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이 several이 됩니다. several, a few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자, 12번 문제는 시제 문제이면서 또 수일치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14주 2강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비교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The company and the striking workers 하면 striking이라는 게 파업이라는 뜻입니다. 파업 노동자. 회사와 파업 노동자들은 agree to a settlement 하면 합의점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고 문장이 너무나 간단하죠. 답은 얘네들이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동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has agreed가 아니라 have agreed입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위의 문제를 봅시다. 이 해석은 그 회사와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에 대해라는 말도 없죠. 주어는 그냥 합의점에 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컨텍스트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했냐 하면 about the salary negotiation이니까 임금 협상에 대해서. 자, 회사와 파업하는 사람들은, 파업 직원들, 파업 노동자들은 한 달 전에 어떤 문제? 임금에 대해서 같이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달 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한 달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언제라는 시점이 없죠. 자, 여기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 자, 지금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과거의 특정 시점. 자, 여기서는 한 달 전이죠. One month ago라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때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알 수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한 달 전이라는 게 ago라는 게 붙으면 엄청 구체적이죠. 자, 이럴 때는 과거 시제를 쓰고 우리가 14주 강의에서 본 것처럼 위에 나온 이 문제처럼 이 사건이 현재보다 이전에 일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확실히 언제 일어났을지 알 때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보다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 하나 볼까요? Since last year이라는 이 문제에서는 has hired라는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죠. 자, 여기서 해석은 작년에 새 직원을 고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고용했다가 아니라 작년부터 고용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작년 last year이라고 쓰지 않고 작년이 근데 since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작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라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또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현재 완료에는 4가지 용법이 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네 가지 용법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완료의 개념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쓰냐면 사건이 일어나긴 났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때 그리고 사건이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자, 13번, 14번, 15번은 자, 현재 완료를 방금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프린트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방금 설명한 게 여기 지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 요게 과거 완료죠. 요게 과거 완료이고 요게 미래 완료인데 똑같은 개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를 때 쓴다고 했죠.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 시점은 알겠는데 이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일어나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그렇게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계속 용법은 보지 말고 언제 일어났다. 요것만 한번 봅시다. 1번, 2번. 1번이 먼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2번이 1번보다는 나중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2번도 어차피 현재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거예요. 그쵸? 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것이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대과거, 과거 완료, had pp를 사용함으로써 얘보다는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자, 미래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2번 어차피 미래예요. 둘 다 미래예요. 하지만 사건은 먼저 일어나고 나중 일어나는 게 있죠. 자, 시제의 관점에서 보면 요 보라색 그래프는 어차피 둘 다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두 가지 일 중에도 조금 더 먼저 일이 완료되고 조금 더 일이 나중 완료되의 그 차이는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완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죠. 자, 1번이 2번보다는 먼저 완료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일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미래 시점이 나올 거예요. 자, 요럴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익히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미래 완료를 쓰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요 사이에 요 1번의 미래 완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이미 과거가 나왔네요. 이미 과거 도착했다는 발생한 일이에요. 내가 곧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이미 비행기 예약을 컨펌했다는 거죠. 확실히 비행기 예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착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자리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고르는 문제는 동사 두 개를 찾으세요. arrived라는 동사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찾아야 돼요. 부사가 끼어든 거 신경 쓰지 말고 도달하다라는 동사와 예약했다라는 동사를 비교해서 먼저 일어난 일의 과거 완료를 쓰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먼저 풀게요. by the time이라는 건 뭐뭐 할 쯤에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데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when의 의미입니다. 근데 쯤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어났죠. 테크니션이 컴퓨터 문제를 발견하는 거, 발견하다라는 이 동사와 동사 하나 찾았죠.
사라졌다라는 동사를 비교하면 됩니다. 테크니션이 컴퓨터 문제를 발견할 즈음에는 몇몇 파일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미 파일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테크니션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발견하려고 컴퓨터를 이렇게 봤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had disappeared가 답이 됩니다. disappear이라는 게 사라지다라는 동사이죠. 자,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사라졌다. 몇몇 파일들은 이미 사라졌다. 이미라는 단어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한국말로는 이미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게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팀은 프로젝트를 아직 안 끝냈죠. 끝낼 것이다. 언제? 이번 주말까지. 자, 말의 뉘앙스에서 이번 주말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입니다. 이번 주말은 아직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 주말 이전에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미래지만 주말보다는 먼저 완성돼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 팀은 이번 주말까지 프로젝트를 끝냈을 것이다. 아니, 끝낼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낼 것이다. 주말보다는 먼저 끝내야 돼요. 하지만 아직 프로젝트를 하지 않은 거죠. 둘 다 미래의 일입니다. 자, 이럴 때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태와 시제를 복합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물을 수도 있고요. 두 개 같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Please make sure that. 자, make sure that은 대디아의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당부할 때 make sure that, please make sure that 이렇게 쓰면 됩니다. 탐의 소포가 부사구죠. 저녁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라는 뜻이고, 그 다음 during the daytime 하면 낮 시간에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탐의 소포가 저녁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낮 시간에 소포가 미리 배달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is delivered라는 수동태 형태의 문장이 답이 됩니다. 탐의 소포가 for the presentation in the evening이니까 저녁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반드시 낮 시간 동안에 배달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절 안에 이 동사는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건 그냥 이렇게 말 만들기 위해서 쓴 거고 필요 없죠?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문장은 누군가가 탐의 소포를 배달하겠죠? 근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Tom's package is delivered by somebody가 되는 겁니다. 근데 by somebody는 너무나 그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나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거죠.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please inform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라는 please inform도 알려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중간에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줄 내용은 대절 안에 있는 이 내용이죠. 자, 컨퍼런스 룸은 회의실은 서동에 위치한다. 자, 위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수동태 목적어가 없죠. 자, on the 자, west wing은 서동이라는 부사구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is located, is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ocated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수동태 문제이죠. 자, 투부정사는 자, 요거만 외워두세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can과 같은 뜻입니다.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can과 같은 뜻이죠. 자, be able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자, 시간에 맞게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다예요. was able to니까 있었다. 자, 그래서 답은 완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뭐 작성하는 걸 끝내다. complete라는 동사는 앞에도 나왔죠. 그래서 동사 원형 A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건 구문처럼 외워두세요. ask, 그 다음에 사람, 투부정사.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자, 어떠한 사람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제시는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동료에게 해줄 것을 to 타입이니까 타이핑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to 타입이 됩니다. 동명사 주어는 동명사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알아두자고 했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직업.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이죠.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건 답이 D번밖에 없네요. use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니까 자, 이를 생략하고 using이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동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서로 연결되게 커넥트되게 해준다. 자, 그렇죠? 카톡도 서로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 분사 문제는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현재 분사를 쓸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형용사가 사전에 나오는 건 너무나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현재 분사는 형용사 기능이 있다고 했죠.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contain은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현재 분사는 결국 동사에서 왔죠. 그래서 동사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포함하는 콜라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현재 분사를 쓰는지 과거 분사를 쓰는지 헷갈리면 현재 분사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현재 분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설탕을 포함하는, 설탕은 contain이라는 현재 분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처럼 과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It is duty. 대디아의 사실이 의무입니다 라는 뜻인데 없어도 되죠. 모든 직원들은 annual sales meeting에 참가해야 합니다. 3월 21일로 예정된 이라는 여기서 요 자리가 형용사 자리죠. 분사 자리입니다. 앞에 나오는 미팅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 schedule이라는 이 분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 분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요? 과거 분사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하는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3월 21일로 스케줄 된 예정된 미팅.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은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여기 콤마가 나오고 바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블랭크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헷갈리는 거 다 뺍시다. 팀 쿡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애플의 CEO인데요. 팀 쿡은 좋은 훌륭한 그 리더, 훌륭한 보스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원래 문장은 because, since, as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의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이유의 부사구였어요. 부사절이었어요. 팀 쿡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기 때문에 애플의 CEO인 이 팀 쿡은 훌륭한 보스로 여겨진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이 너무 길어서 절을 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죠. 좀 더 간단하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것을 분사구문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절의 주어와 이렇게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남은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되는데 is에다가 ing를 붙일 수는 없다고 했죠. is라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죠. 이 be에다가 동사 ing를 붙이면 being respected by all employees 라고 쓸 수가 있는데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respected입니다.
자, 이렇게 생략된 부사구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생략된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해석상 문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한다고 했죠.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인지 해석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Tim Cook is considered a good boss. 자, 팀 쿡은 훌륭한 보스로 여기신다. 모든 직원에 의해서 존경받을 때 이상하죠. 당연히 이 주절에 대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직원에 의해서 존경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훌륭한 보스라고, 훌륭한 리더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엄청 까다롭죠. 자, 그래서 쉽게 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낸다면, 자, 분사 구문은 엄청 쉬운 문제로 낼 예정입니다. 자, 명사 자리, 명사절 접속사는 3개가 있다고 했죠. that, 뭐뭐라는 거, 사실, 좀 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 that, 불확실할 때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될 때 if나 아니면 whether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WH 의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명사절인데 헷갈리니까 의문사는 하지만 안 낼게요. 자, 근데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쓸지 아니면 if나 whether를 쓸지 앞에 나오는 동사가 잘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이면 인지 아닌지 쓴다고 했죠. I am wondering 하면은 궁금해. 이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 이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궁금하다는 건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if가 됩니다. 물론 if 아니고 여기다가 whether이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자, 3문제 풀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관계대명사 주격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행사인 명사 뒤에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인 거죠.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이고 그 다음 뒤에를 봤을 때 곧바로 동사 다시죠.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절 안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다시죠. 이렇게 곧바로 동사가 나오면 보통 그렇잖아요.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도 똑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똑같이 이 자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이죠.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뒤에 원래 문장에서 이 뒤에 나왔던 목적어가 이 자리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동사 뒤에 나왔던 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선행사로 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워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 목적어가 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한번 나갔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자, this report includes 하면 포함하다라는 동사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s 시제일치 시켜줬죠. 수일치 시켜줬죠. 자, 이 리포트는 차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트예요? 회사의 이익을 요약해주는 차트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동사 문장 전체의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동사 다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이 자리가 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절도 필요하고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형용사 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명사 나오고 동사가 곧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뜻인데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 명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한 사람은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고 나서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가 which, who, whose, they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이죠.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입니다.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은 어쨌든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에 대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선택지에 이렇게 쓴 겁니다. 관계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사 이 관계라는 게 대명사 역할도 하면서 이 관계라는 게 접속사 역할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합해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보니 which, whose, that 이런 건 관계 대명사를 나타내는 그런 선택지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계 대명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 뒤에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건 주격이에요. 사물이죠. 그러면 which 아니면 대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선택지를 보니 who, which, whose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선택지가 나왔죠. they를 보니 더 확실해요. 이건 관계 대명사 묻는 문제라는 게.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they 썼으니까. 자, 그리고 명사가 나왔습니다. 블랭크가 나오고 절이 나왔네요. 이 절 뒤에 곧바로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동사 곧바로 동사 다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 묻는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이네요. 질문을 가진 사람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should remain seated. 이게 동사가 됩니다. remain은 뭐뭐 한 채로 있다라는 뜻이고 sit는 앉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앉은 채로 있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remain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ed 붙은 건 분사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remain sit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 앉은 채로 있어야 한다. 자,
미팅이 끝난 후에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질문 있는 사람은 금방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좀 앉아 있으라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 사람 참가자들은 미팅 후에 잠시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은 채로 잠시 있으면 이제 누가 와서 질문을 받겠죠. 자, 그래서 should remain seated라는 말은 잠시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랭크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답은 후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선택지를 보니 관계대명사 묻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블랭크 앞에 사물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블랭크 뒤를 보니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나왔습니다.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묻는 문제이죠.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나왔는데 부사구는 하나 있는데 목적어는 없죠. 뒤에 목적어는 없죠. 목적어는 없습니다. 목적어는 없으니까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아니면 대시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각 그 문법 파트별로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리뷰를 많이 했죠. 자, 리뷰 문제 플러스 이 문제. 자, 이렇게 하면 시험 대비가 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그 자신감 이거 있죠. 자신감 실전 문제. 이렇게 이 정도 풀면 다른 책 안 보고 그냥 교재도 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것만 열심히 보고 풀어도 시험을 충분히 칠 수 있도록 시험을 낼 예정이니까 자, 참고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2문제, 1문제 내지 2문제 나온다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가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이 문제보다. 자, 시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찍게 돼서 지금 엄청 시간이 좀 늦었죠. 자, 급하게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시험 끝나고 찍는 강보다는 시험 전에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자, 참고해서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